훅 빨려 들어가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마켓 인사이드. 네. 효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컴퓨터에 여러 방송 효과들 이제 있잖아요. 특수 효과들. 지금 이제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의 추가 기술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뭐 내용은 좋죠. 내용은 뭐 확실하잖아요. 네, 확실한 내용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사무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개별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네, 좋죠. 뭐 좋아요. 급등 종목 잡아가지고 막 화려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서로들 뭐 종목 얘기를 막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저기서 막 이런 문의 전화도 이렇게 많이 좀 오고요. 뭐 문의자나 그런 것보다 직원들 간에 네. 서로들 이제 종목 문의가 하는 거죠. 종목 얘기들 많이 예, 하시고. 자, 확실하게 종목 장세 지금은 같습니다. 종목 장세입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어제 마감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짝 보면서 이야기 시작할까요? 예, 미국이 뭐 나스닥은 이틀 정도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급락 후에 하단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좋아지면서 꺾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주봉상으로는 아니고요. 급락을 한번 맞았고요. 그 하단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아침에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다시 마이너스로 이제 깊게 하락을 했는데 주간 실업당 총 건수가 19만 2천 건 나왔습니다. 6주 연속 20만 건 하회로 연준의 긴축 우려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GDP 저기 확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타이고요. 이제 잠정치가 나왔는데 2.9%에서 2.7%로 하향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소비 지출이 2.1% 예상했었는데 1.4%로 수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좀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소비주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저점 후에 오후 들면서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악재가 훨씬 많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랬고 GDP 잠정치도 그랬고 소비 지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악재가 더 많았는데요. 엔비디아가 14% 오른 부분도 있지만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다라는 힘이 있다. 근데 그것이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SMC가 3.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AMD 4.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나스닥이 0.72%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다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좋지 네.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반도체가 끌어올린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의 일부 종목들이 끌어올렸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종목 장세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 0.89%, 엔비디아 상승하는 것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0.61%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109억 순매수로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아침에 강보합 시작을 했고요. 거래가 감소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강만불이 훨씬 더 짙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상승, 시간의 상승을 바라봤고요. 그래서 전기전자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지수가 조금 반등을 이제 우려해서 조금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좀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매물 나오면서 주춤주춤했던 테마가 어제 초강세였습니다. AI, 챗봇, 원격 의료, 로봇, 자율주행. 이게 거의 대부분 이쪽 테마는 엔비디아와 연관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챗봇이니까. 그래서 그쪽 섹터가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특징은 최근에 그 강세를 보여서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공매도 가는 종목들의 외국인들 공매도가 어제 유난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인들 공매도가 훨씬 더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없는 또는 기관들의 매수가 별로 없는 종목들 위주로 즉 개인들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초강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요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별 종목 또는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 또는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도 공매도 가는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들도 공매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물론 뭐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들 말고도 공매도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네. 업틱룰을 보면서 공매도 이 종목은 지금 공매도 들어왔구나 이런 거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개별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다른 어떤 상품들과 연관되어 가지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 급등한 종목들의 공매도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제가 이번 주에 며칠 한 2, 3일 동안 계속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리스트를 이제 맨 마지막에 맨날 띄웠다가 맨날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그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랐어요. 그 얘기는 쇼커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 박스권 속에서 공매도와 쇼커버 그리고 테마를 이루면서 테마 장세, 종목 장세 이런 것들로 수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본과 미국은 PCE 발표가 되고요. 일본은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지난번보다 MOM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주춤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황에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경제 지표를 보면요. 선행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선행지수 그리고 소비지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에 발표된 PMI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좋죠. 이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경제 지표가. 네네네. 그래서 경제 지표 자체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 지표도 혼재되어 있죠. 그리고 FOMC 다음 회의는 3월 23일인가 4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시간이 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논란만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 속에 갇힐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종목 위주로 많이 보는 거고 지금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된 지가 뭐 한 달 넘었고요. 어쩌면 올해 내내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환율 하향 안정이나 또는 기업 이익이 저점 확인을 해야지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요건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차트를 보면요. 위보다는 아래쪽을 조금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종목 실적에 의한 종목보다도 테마 순환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연초에 뭐 챗봇이나 로봇이나 뭐 AI나 이런 종목들 막 급등하고 그랬을 때 와 이렇게 급등해 이렇게 뭐 차트 몇 개 제가 보여드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이에요 중간. 그 이상 더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과열의 양상까지 가는 그런 테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차트 몇 가지 쭉 상황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입니다. 옆으로 사선으로 보는 거는 항상 말씀드린 추세를 제가 그려놓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이 박스권이 언제 붙었냐면 작년 가을부터입니다. 작년 가을. 예, 이게 주봉이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그냥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속해 있는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멈춰 있거나 약간 아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여기에 지금 포함된 종목들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은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옆으로 그은 게 수혜선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직전의 고점의 라인들을 이렇게 거놨습니다. 수평선으로.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4,2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까지 이것을 돌파하기도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직전의 저점을 깨고 막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이냐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나스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이 박스권이 좀 갇혀 있거든요. 저 아니 그 X가 짝대기 아니고요. 두 개는 왜 그신 거예요? 위로 갇혀 있고 아래로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지지 라인, 위로 저항 라인. 저 옆- 짝대기 두 개를 그리면 그게 나오는군요. 아니요. 보통의 기적 분석에서 네. 직전의 고점 그리고 직전에 올랐다가 조정보였던 저점 라인을 저항 라인으로 긋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들이 이제 돌파하지 못한 라인들이 되고 있고요. 네. 직전에 두 차례 정도 저점을 형성한 라인을 지지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 이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스권에 저렇게 있다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저 사선 저건 뭐예요? 이건 추세선. 아까 저 말씀드린 추세. 것처럼 추세에서 이 추세에서 계속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선 벗어나 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똑같이 보면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일봉을 보면 옆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1월 말부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째 이렇게 옆으로 지금 박스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는데 위는 2,500포인트입니다. 이걸 못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 위로 2,500포인트보다는 아래로 이 하단을 살짝 내려갈 가능성이 더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아래쪽은 조금 있는 박스권으로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이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라고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도 이 박스권에까지 갇혀 있는데 직전에 거래량을 크게 실으면서 계속 이렇게 급락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여러분들 차트를 다 보실 줄 아시잖아요.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이날에 있었던 이 1월 27일, 30일, 31일 날 있었던 이것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65,000원, 66,0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요. 이게 웬만한 재료 갖고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똑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 마지막은 이제 코스피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 예, 코스피 주봉에서 2,50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는 것. 이 사실 이 증권가에서 이 코스피 주봉에 2,500포인트를 못 넘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넘겼을 때의 시황과는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4주 연속 2,500포인트 근처에서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고 봉도 아주 작죠. 이 얘기가 뭐냐면 변동성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작게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장세는 테마 장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종목 장세라서 우리 직원들도 뭐 종목들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끼리 연결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락 연결- 추세는 음봉의 상단 부분을 연결하는 거고요. 하락 추세는 예. 음봉의 상단 부분. 부분을 연결하는 거고요. 상승 추세는 양봉의 하단 부분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긋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거나 막 이렇게 그냥 그냥 막 갖는 건 막 끄는 건 아니군요. 네. 아무나 하겠어요. 아주 서늘한 거 봐가지고. 아유. 예.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벤트 보면요. MWC가 있어요. MWC 예, 모바일 우리 월드 콩그레스. 이게 우리가 지금 워낙 시장이나 뭐 금리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1월에 소위 그 로봇과 AI 챗봇이 막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CS. 네, CS가. 이번에도 MWC 지금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7일부터 3월 2일까지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게 또 다시 지금 시장은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또 강력한 테마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 3월 3일절 코스피 휴장입니다. 그리고 2일 날 연준 페이지북 공개, 이제 경기를 가늠하는 페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다음 주는 뭐 이제 똑같이 테마 장세 계속 이루어진다면 MW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양회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3월 4일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양회 전에 중앙정치국회의를 이제 사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각 성에서.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내용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내수 확대와 공급 사이드 개혁의 유기적 결합, 적극적 재정 정책 플러스 온화한 통화 정책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리스크 대응 강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구체적으로 6월까지 전기차 교체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가전을 샀을 때 보조금 지급하고
문화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뭐 인프라 사업 추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접 양회에서 요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양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서구에서 월가에서 상당히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처럼 통화 정책은 온화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했을 때 수혜는 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IRA로 배터리 규제나 전기차, 반도체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월에 세부 방안이 발표된다고 하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월에 여기에 맞춰서 유럽에서도 배터리 규제를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 27일 날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재자원화, 해외 자원 확보, 비축 확대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우리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재자원화 부분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내용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한번 시장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유럽에서도 이 IRA에 그 대응하는 배터리 규제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보조금 도입을 예고하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유럽식 IRA의 기본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사한 세금 혜택을 풍력 태양광 전력 인프라 기업에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관련 기업들이 유출 방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이즈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쪽에서 수혜가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되기 때문에 뉴스를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번 뉴스는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와 5G 초도망을 개통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5G 그 망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잘려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인재 시작이군요. 네. 네. 넷플릭스가 구독료 인하한다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가. 아 광고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직접적인 워딩은 뭐였냐면요. 디즈니 플러스를 아마도 감안해 둔 것 같은데 OTT 경쟁 심화로 구독료 경쟁이 지금 되면서 네. 구독료를 30개국 이상에서 인하한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하 소식이 없습니다. 30개국엔 못 들어갔어요. 뭐 그래? 저소득 국가 위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뭐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존심 우리 상하지 우리. 같이 해야죠. 아니 어느 국가는 하고 어느 국가 안 하고 그러면은 좀 얘기가 나올 것 가능성이 근데 있어요. 보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IMF가 왔잖아 우리나라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IMF에 해당됐던 나라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유학할 때인데 학교에서 우리가 좀 데모 비슷하게 했거든. 좀 살려달라. 그때 학교에서 기숙사비를 3개월을 깎아줬어요. 아, 근데 클래스메이트 이제 몽골애가 열받는다고. 우리도 힘든데. 아니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는 그래도 펍에 가서 맥주도 마시고 그러는데 나는 정부에서 보내준 100파운드 갖고 생활하는데 이건 너무 형평성이 온다. 제가 가서 학교에 쟤네들은 사실 펍에 가서 밥 먹고 뭐 교수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뭐라 하냐면 야 니네는 원래 못 살지 않냐. 얘네들 잘 살자가 추락한 거라서 봐줘야 돼.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자기 뚜껑 열린다고 보드칼 갖고 와서 나하고 술 한잔 먹었던. 그런 얘기를 그렇게 또 하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와, 연구학교 무섭습니다. 네, 연구학교는 안 돼요. 어디에요, 근데 뭐 캠브리지예요, 어디에요? 옥스포드예요. 두 군데 중에 하나시겠지 뭐 설마. 영국까지 가셨는데. 버밍엄. 워밍업? 버밍엄. 버밍엄. 좋은 대학이에요. 버밍엄은 무슨 산업- 양복 브랜드. 산업혁명의 발상지잖아. 아 그래요? 그럼. 버밍엄이 레드브릭이라 그래. 레드. 레드브릭스. 그 뭐예요? 그저 1차 대전인가 끝나고 빨간 벽돌? 제대로 교육시켜 본다고 영국 정부에서 지은 거야. 아 그렇습니까? 레드브릭스. 맨체스터 버밍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버밍엄 아스톤 빌라 몰라? 모르죠. 빌라가 저는
제가 살던 빌라랑 이름이 달라갖고. 자, 그리고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동닷컴에서 전 고객에 50% 할인 쿠폰 지급을 한다라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징동닷컴. 예. 오랜만에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징도닷컴도 그렇고 선도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지 않냐.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근데 요거 발표 후에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과 연동됐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선도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이제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해석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생각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현대차가 그 깜깜이 배당금 있잖아요. 그 배당금 요번에 ESG 경영 체제 강화 방안 발표하면서 배당금 발표 이후에 배당 주주를 확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먼저, 예, 잘했죠. 그래서 이사의 결의로 기준일을 확정하고 2주 전에 먼저 공고해서 배당 확인하고 주식을 사든지 팔든지 할 수 있도록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게 얘기 나온 거고요. 도요타에서 20년 만에 최고 금액으로 그러니까 비율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거 전에 계속 뉴스 나왔던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그 뒤에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이 지금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데 4.2% 예상을 하고 해요.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문제가 이제 곤란스러운데 그것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일본도 지금 물가 오른 부분에 상당한 부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통화 정책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계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챙겨봐야 될 네. 주요 이슈들, 뉴스들까지도 함께 살펴주셨고요. 오늘 내용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